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평가된 네덜란드 클럽 아제트 알크마르와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에서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팀이 0대1로 뒤져있던 72분에 일찌감치 교체 아웃됐는데,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빠진 이후에 추격해야 하는 최소한 동점골이라도 넣어야 했던 토트넘의 공격력은 더욱 둔화되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현지의 비판과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팀을 대표해서 공식 인터뷰 대상자로 나선 손흥민 선수는 팀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례적인 작심 발언으로 이번 패배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풀버전 가감없이 전해드리고, 토트넘의 졸전 패배에 대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위원들의 생중계 방송에서의 직설적인 평가 내용,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후 변명 인터뷰에 대한 현지의 생생한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루마니아 클럽 FC SB가 프랑스의 강호 리옹과 홈경기 1대3으로 패배한 것도 예상된 결과였고, 맨유는 오히려 열세일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레알 소시다드와의 스페인 원정에서 선제골을 넣은 이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1대1로 아쉽게 비기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아약스는 홈에서 프랑크푸르트에 1대2로 패배했고, 노르웨이의 돌풍의 팀 보데글림트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와의 홈경기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AS 로마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개최하는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의 홈경기 2대1로 승리했고, 이탈리아의 강호 라치오는 리그 페이지에서의 순항을 이어가면서 체코 클럽 빅토리아 풀젠과의 원정 경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은 팀은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인데요. 홈에서 스코틀랜드 클럽 레인저스에 1대3의 완패를 당했고, 무리뉴 감독 역시 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대해서 내가 페네르바체 감독으로서 실망스러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내가 인종차별적인 사람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가장 실망스러운 내용과 결과를 얻은 팀은 이론의 여지없이 토트넘이었는데요. 보시는 사진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네덜란드까지 원정 와서 응원해준 토트넘 팬들에게 박수와 감사를 보내는 표정에서도 정말 큰 실망감을 넘어서 매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 잡혔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이후에 주장 완장을 차고 뛰었던 비카리오와 나란히 찍힌 사진,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 대체자로 영입된 마티스텔과 교차된 사진까지도 현장에서 취재한 사진 기자들조차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겪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콘텐츠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날 경기 선발 출전해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전반전을 뛰었고, 후반전에는 오도베르가 투입되면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을 했는데요. 중앙 공격수로 뛰었던 초반에 그래도 공이 배급됐던 상황에서는 몇 차례 좋은 움직임과 플레이를 보여주다가 교체 아웃이 됐고, 그 뒤 오히려 솔랑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은 더욱더 둔탁해졌어요. 손흥민 선수 72분 동안 뛰면서 3번의 슈팅을 기록했는데, 아쉽게 빗나갔던 본인의 돌파에 이은 커트인 슈팅, 골대를 살짝 넘겼고요. 2차례의 결정적인 슈팅은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3번의 드리블 돌파 시도했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역시나 81%로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고, 2개의 크로스, 1차례의 전환 패스, 그리고 4번의 지상볼 경합 중에 2번을 이겨내는 모습도 보였고, 보시는 사진처럼 알크마르 수비 라인이 손흥민 선수를 막는데 애를 먹어서 잡아 끌고 집중 견제하고 애를 먹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것은 전반전 내내 그리 좋은 모습이 없었던, 공격적인 플레이가 없었던 토트넘이 후반 시작 후 첫 7분 동안 더 많은 공격 의도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BBC 스포츠의 현장 취재 기자도 실시간 중계에서 손흥민 선수가 미로 같은 돌파를 통해 18야드 라인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나서 슈팅까지 시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후반 초반에 가장 좋은 공격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도베르가 들어오고 마티스텔이 빠진 것만으로도, 마티스텔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마티스텔이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위치가 중앙적으로 가면서 공격 영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개선이 됐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팀 공격 전체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본인이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빌드업에 관여하기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경기력이 둔화됐고, 그 문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문제가 큰 것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내려선 수비 라인을 상대로
정통 9번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솔란키를 투입하고 손흥민 선수를 뺐거든요. 저는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세컨드 톱이라든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옮겨주면서 솔란키가 들어가고 존슨을 뺀다거나 부진했던 베리바를 빼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를 다르게 가져갔어야 했다. 전술적으로 영향력을 오히려 더 키워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빼게 됐고 그 뒤에는 토트넘의 공격이 약화된 겁니다. 결국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토트넘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요. 토트넘 선수이자 감독 출신, 토트넘 최고의 레전드이자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으로도 활약했던 글렌 호들은 이날 경기를 생중계한 TNT 스포츠의 해설위원으로 나와서 모두가 단순하고 거꾸로 플레이하고 있다. 백패스만 하고 있다. 앞을 내다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플레이해야 한다고 해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된 이후의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보고 언급한 멘트예요. 손흥민 선수가 빠진 이후에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플레이가 더 안 나왔다는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토트넘의 경기 전체가 형편없었다고 하면서 0대1이라는 결과가 토트넘이 아쉽게 진 게 아니라 아제트보다 토트넘에게 더 나은 결과였다. 오히려 더 큰 점수 차이로 아제트가 이겼어야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이 한 골만 뒤진 채 2차전 홈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된 게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경기 내용이 아니라 이 결과에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경기력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석 코치 출신으로 이날 영국 공영방송 BBC 라디오 해설 패널로 나섰던 르네 뮬레스틴도 토트넘 월 푸어, 토트넘은 끔찍했다, 형편없었다, 부진했다, 아제트가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말했는데요. 토트넘은 아제트가 2차전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도 같은 방식의 선수비 후역습 형태로 경기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 경기력이 유지된다라면 탈락하고 말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다른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 레전드 해설위원 마이클 브라운도 BBC 라디오에 함께 출연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는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선수들이 부상당했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선수단은 그가 변명할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로 보인다. 게다가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날 경기 전력적으로 한 수 아래의 팀인데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날 팀의 부진은 결국 선수들의 몸 상태, 부상 이슈 이런 것들을 떠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의 시스템과 셋업 방식, 전술 구조, 빌드업 방식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나올 텐데 과연 2차전까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 토트넘은 점유율만 앞섰지 슈팅 숫자에서 12대7, 빅찬스에서 4대1로 밀렸고요. 유효 슈팅이 5대1이었어요. 그 유효 슈팅 하나조차도 경기 마지막 순간 크로스에 가까운 슈팅이었던 오도베르의 중거리 슈팅이 최초의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토트넘의 공격은 구조가 없고 팀 플레이 자체가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영국 현지 팬들도 이제는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하는 반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상자가 많고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강행군이었다라는 변명이 통했지만 이 경기를 앞두고 아주 오랫동안 쉬었고 부상 선수도 다 돌아왔고 훈련 기간도 충분했거든요. 한 팬은 이제 이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변명을 할까? 부상당한 선수들도 많이 돌아왔고 경기 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도 있었는데 경기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 다른 팬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열흘이나 휴식하고 나서 보인 오늘 밤의 경기력은 완전히 러비시, 쓰레기였다.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는 건 말도 안 된다. 마지막 순간 나온 유효 슈팅이 나오기 전에 실시간 코멘트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팬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할 거라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는 토트넘 팬이니까요. 그 수준에 근접하지도 못한다. 제대로 된 미드필드도 없고 공격진에는 창의성도 없고 코너킥 수비는 기본도 안 된다. 루카스 베리발의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자책골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팀 자체의 경기력이 유로파리그 우승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지금 팀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뚝 떨어진 반응인 것이죠.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본인도 실망스러운 결과이자 경기 내용은 더 실망스러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날 점유율이 높았지만 경기를 지배했다거나 우리에게 운이 안 따랐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좋은 밤이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아직 1, 2차전 경기 중에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대회는 진행 중이다라며 2차전에 잘해내겠다고 했습니다. 베리발의 자책골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개인보다 팀이 더 중요한데 총체적으로 우리 팀 전체가
도달해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결국 처방은 똑같았어요. 내가 추구하는 그 축구를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 까다로운 경기였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가 충분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지 못했다. 압박하는 방식도 너무 소극적이었다. 즉 내가 추구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 하이라인 축구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공을 소유했을 때도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 없이 공을 무의미하게 돌리려고만 한 상황이 너무 많았다. 그렇게 과감하게 플레이를 못한 게 문제였다. 내가 원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못해서 우리가 졌다. 골을 먹은 것보다 골을 넣지 못한 게 문제였다고 하면서 2차전은 홈 경기이니 우리가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고 골도 넣을 수 있고 오늘 밤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여전한 자신감을 얘기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나서는 여전히 상대가 선수비 후역습의 자세를 취할 때 문제가 있고 무의미한 후방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의 전방 압박에 쉽게 에워싸이고 자신감 떨어지고 팀 컨디션 떨어지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는 것이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분석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경기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도 못했고 공을 가지고 추진력도 얻지 못했고 공이 없을 때 공격적인 압박도 못했다. 계속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똑같은 축구 전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게 선수들의 노력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럽 대항전의 원정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 우리 선수들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게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시간을 줘야 된다. 경험을 쌓으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날 경기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일찍 뺐고 메디슨도 일찍 뺐고 경험 있는 선수를 제대로 기용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했던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 모든 플레이에서 공격성이 부족했다. 자꾸 주저하고 압박을 주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인이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후방 빌드업이 계속 잘렸기 때문입니다. 알크마르의 전방 압박이 그렇게 매섭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자기 진영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무려 46번이나 공을 잃어버리는 충격적인 실망스러운 패스미스 기록을 남겼어요. 상대가 이미 전방에 올라와 있으니까 쉽게 롱볼로 풀어가고 쉽게 속공하면서 뒷공간을 때리기만 해도 손흥민 선수의 속도를 활용하면서 존슨의 속도도 활용하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주구장창 또 깨작깨작되는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연발했고 그로 인해 선수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상대는 편안하게 경기를 하게 된 것이죠. 마티스텔은 이번에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왜냐? 후방 빌드업 하다가 계속 끊기니까 U자 빌드업만 되다가 잘린 것이고 마티스텔에게 공이 와도 이 선수가 개인적인 퀄리티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결국 공격 지역에서 마티스텔은 잘못된 영입이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스러운 후방 빌드업도 잘못된 방식이었던 것이 알크마르와의 경기에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팀을 대표해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경기 중계방송사였던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여야 했던 경기력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기한 것 매우 실망스럽다고 얘기했고 다음 주가 올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 16강 2차전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 그 가능성을 살리기 위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너무 경계하지 않은 것 같다. 얕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유로파리그의 원정 경기는 항상 어렵다라는 말로 우리 팀의 준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했고요. 전반전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엉성했고 우리가 해야 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개인 경기력뿐 아니라 팀 경기력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다라는 팀 선수단의 분위기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겨냥한, 변명하지 마라.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누군가를 겨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아직은 0대1일 뿐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2차전에는 훨씬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토트넘 구단 방송인 스포츠플레이어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우리가 나아져야 될 게 무엇이냐? 정신적인 면에서 강해져야 한다. 우리 팀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런 큰 대회, 유로파리그 같은 대회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정신적으로 각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다. 이것은 선수를 넘어서 스태프를 포함한 이야기였고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플레이하면 퍼니시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 경기는 개인적인 퍼포먼스도 있지만 경기 준비도 함께 포괄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로파리그는 늘 힘든 무대이고 이런 패배가 우리에게 큰 경종, 웨이크업 콜을 해줬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등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음 주에 큰 기회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다음 경기 만약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다른 방향의 경기 운영을 강행할 정도의 결연한 의지가 보일 정도의 표정과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걸 행운이라고 말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큰 경종을 얻게 됐다. 웨이크업 콜이 왔다라면서 깨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모두가 잘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모든 상대팀을 존중해야 된다. 유로파리그는 모두가 우승을 원하는 어려운 대회이고 지금 토트넘 우승 후보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마지막 날 승리하는 팀이 누군가일 뿐이다라는 말로 지금 어떤 외부의 평가 그런 얘기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팀을 존중해야 되고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 승리가 보장된 경기는 없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승리를 얻어내야 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나선다면 결국 불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훈련이 편하면 경기가 불편해진다. 우리 스스로 최대한 힘들게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또 한 번 유독 휴가도 많았고 느슨했고 이 길었던 준비 기간을 허투루 보낸 것 같았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경기 준비 과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반응하고 다음 경기에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은 2차전 경기에 벤탄쿠르가 경고 누적 징계로 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다며 전술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부상 복귀전에서 또 한 번 다친 솔랑케에 대해서는 가벼운 부딪힘이었다. 타박상인 것 같다. 그러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는 말을 통해서 다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질문에 물론이다. 홈에서 우리는 골을 넣을 수 있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같은 패턴의 졸전을 지켜보고 있는 팬들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믿음을 거의 다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유로파리그 8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8강 진출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우승은 어려울 거라는 현지 팬들의 팽배한 비관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일정은 다시 빡빡해졌습니다. 이틀밖에 쉬지 못한 채 한국 시간으로 3월 9일 일요일 밤 11시 만만치 않은 상대 본머스와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홈경기 치르고요. 3월 14일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5시에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 치릅니다. 이 경기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만 8강에 오를 수 있고요. 곧바로 또 한 번 3월 1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풀럼과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원정 경기 치르는데 본머스가 7위 풀럼이 9위로 토트넘보다 순위도 높고 실제 경기력도 좋고 이 팀들은 본머스가 43점 풀럼이 42점으로 47점의 4위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다투고 있는 팀들이에요. 반면 토트넘은 승점 33점인 가운데 유로파리그에 올인하고 있죠. 물론 28라운드에 14위인 맨유가 토트넘과 승점 33점 동률인데 아스널과 경기하고 승점 33점으로 같은 15위 웨스트햄이 뉴캐슬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12위인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점 36점인 가운데 입스위치 타운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거든요. 토트넘은 3월에 4경기를 치르는데 유로파리그 8강에 오르지 못할 경우 본머스 풀럼과의 경기에 패배한다면 강등권과는 승점 차이를 어느 정도 벌려놨지만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손흥민 선수의 결연한 의지와 작심 발언이 16강 2차전 경기에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 커리어의 최대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일주일의 모든 상황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